다운 재킷, 다운 파카, 다운 점퍼. 다운 점퍼의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몰라요. 바로 그 유명한 유명한? 다른가요? 딴 거랑 어떤가요? 제가 여러 브랜드를 입어봤는데 가 가장 얇으면서 따뜻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뭐 솜털, 깃털은 다른 브랜드랑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 비율은 다르겠지만 근데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가슴이 괜히 아파. 그럴 거면 나는 그냥 일반 뭐 솜털 많이 들어간 다른 패딩 입으셔라. 곰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조각난 염소 가죽을 한 땀 한 땀 이어 만든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코트는 양가죽이고요. 신발은 사슴 가죽이지만 그렇다고 신발끈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신발끈은 소가죽으로 정성스레 만들어서 꿰어냈죠. 이 남자 뭔가 가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꿰뚫고 있는 찐 패셔니스타가 아닐까 싶지만 사실 그는 지금으로부터 5,300년 전 청동기 시대를 살았던 지극히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는데요. 예? 과장창 오늘은요 패셔니스타란 도대체 무엇인지 과학의 눈으로 그리고 레제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독실 레이디 제인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거로 사는 신기 창피의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패션인 거네요. 레제님이 패션 왕 아니시겠습니까? 아유 참. 근데 맞잖아. 아유. 평소에 저 입는 걸 보면서 한숨을 한 번씩 쉬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남의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입느냐에만 관심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옷을 잘 입는다고 하는 건 저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과학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 패션의 기본 원칙 남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TPO입니다. TPO. 뭐 상황과 장소에 그쵸? 맞게. 맞죠.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션인가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입어라. 뭐 예를 들면 나는 편한 옷을 좋아해 하는데 뭐 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뭐 어떤 그런 장관님을 모시고 하는 그런 만찬에 그런데 조거 팬츠를 입고 간다. 그렇지. 나는 꾸안꾸입니다. 뭐 그렇지, 이렇게 해요. 그렇지. 그거는 거기서 변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일단 아까 설명드렸던 그 웨치, 그 얼음에서 빙하에서 발견됐는데 그렇게 오래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청동기 시대라 했나요? 실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가 이 정도면 한 2,300년 됐을까 싶었는데 방사선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5,000년이 넘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놀라워. 그럼 그 시대에 어떤 옷이 가장 TPO를 갖춘 옷이었을까?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 옷이었을까? 이때 캐시미어 코트를 두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일단 추웠으니까 그렇게 가죽으로 뚫뚫 두르고 있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미적인 영역보다는 정말 얼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얘가 옷을 이렇게 가죽으로 아주 보온이 잘 되는 방한복을 입었네? 훌륭하다. 근데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때는 실용성만 생각하고 미적인 걸 안 했을까 하면 저는 그때 그 나름의 꾸밈이 엄청났을 거라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복밖에 못 입는 시절에 나름대로 어른들이 볼 때는 그냥 단정하게 입는 게 제일 예쁘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하잖아요. 교복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후드를 입고 목티를 입고 뭐 스타킹, 뭐 레깅스를 신고 양말 하다못해 양말도 그쵸, 뭐 핏도. 루즈 삭스 뭐 신었다가 뭐 이거 했다가 별걸 다 해.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막 컬러 렌즈 끼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티 안 나는 렌즈를 찾아서 막 끼고 여자들 귀 뚫지 말라고 하는데 스티커 같은 걸 붙이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크면서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떤 미적으로 좀 돋보이고 싶어서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유치원생 때도 그런 걸 따져요. 어허. 그 애기들 키워보시면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유치원에 못 애들도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신발,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를 입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나가. 개성이네. 이런 게 있고 본인의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친구, 조카들 뭐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무조건 이 치마를 무슨 날에 입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떤 본능적인 어떤 영역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무드질된 가죽을 썼느냐, 털이 얼마나 뿜뿜뿜뿜하냐. 예를 들면 족장 정도 돼야지만 막 이게 털이 뻗쳐져 있는 걸 입을 그렇지. 수가 있었다든가. 특히 권력. 모자 같은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많은 역사적인 상황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자가 지위를 보여주거든요. 어떤 가죽이냐, 어떤 색깔이냐, 얼마나 이제 커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소개팅에서 만났으면 그 남자분을 거부하셨겠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에 딱 맞는 스탠다드한 오히려 옷을 잘 입은 분이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패션으로서의 의복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 조금 더 과학적으로 네.
패셔너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 방금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더위와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옷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패션이랑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원래 패셔니스타가 되려면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더워 죽어야 된다 들었습니다. 쪄 죽어야 됩니다. 그죠? 죽어야 예.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 문희점 선생님, 물론 문희점 선생님이 뭐 처음 들어온 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죠. 우리가 배웠던 게 다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화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제가 어린 나이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 민족이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 그게 의아한 거예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왜요? 겨울에 누가 면을 입어요? 면 춥잖아요. 도대체 면직이 없었을 때 그 이전에 뭘 입었느냐? 삿배 같은 걸 입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진짜 춥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인류의 과정을 보면 혹시 목화 본 적 있으세요? 저 본 적 있는데. 저도 본 적 있어요. 보자마자 저건 털이 뽀송뽀송하네. 저거는 두르면 따뜻하겠다라는 느낌이 느낌이 딱 들어요.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따뜻하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넓혔기 때문이거든요. 네. 비슷한 것이 정말 따뜻한 옷이 인간을 더 잘 살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생각했었던 건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양모. 양모. 혹은 더운 여름을 생각한다면 마잭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마땅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과학적인 입장에서 혹은 인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왜 옷을 입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주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언제부터 왜 옷을 입었을까를 생각할 때 아마 옷이 생겨난 배경은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일리시한 거랑은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기능적인 면에서. 그거를 충실하게 따라간 옷은 어떻게 보면 패셔니스타는 아닐 수 있겠다. 저는 또 여기서 한마디 붙여보자면 고도로 발달된 이 기능성 의류는 패셔니스타와 구분할 수 없다. 야 이거 뭐 마술과 비교할 수 없는 과학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좀 좋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한마디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네. 전 양모를 정말 좋아하는 게 양모가 그냥 되게 그냥 따뜻하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천연 소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겨울에 뭐 양모 입으면 따뜻하고 뭐 그렇지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양모가 아시다시피 열을 되게 방출을 잘하면 그 통기성이 좋아요. 동기성.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어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름에 왜 호주 사람들은 여름에도 어그를 신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안 더워? 그 양털 그 부츠를 어그 그거를- 부츠요? 어그 부츠를 그 영의정 부츠? 응, 그렇죠. 그게 정말 따뜻하잖아요. 발이 뜨끈뜨끈하거든요. 겨울에. 털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에 이제 양모로 덮여져 있는 거죠. 천연 양털로. 물론 이제 천연 양털이 아닌 걸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도 많이 나오지만 뭐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오지만 원래 원조는 이제 그 천연 양털이 이제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서 발에 땀이 안 차요. 발은 진짜 후끈후끈할 정도로 따뜻한데 땀이 절대 안 차. 고텍스네. 이게 완전 이게 통기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그런 양모로 된 이불 같은 거 정말 더워. 안에 있으면 막 후끈후끈해. 땀 절대 안 차. 우리가 이제 뭐 합성 섬유나 이런 거 해봤을 때 너무 덥거나 실내에서 막 그러면 땀이 고여서 이렇게 흐르는 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겨터파크가 터진다든지 너무 싫어요, 이런데 그런 말. 목이나 이런데 이마에서 땀이 쭈르륵 이렇게 고이지가 않는다는 네.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말라서 날아간다. 이미 너무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경험과 실제로 알고 있는 이론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서 나올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등산을 할 때 등산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땀을 내면 안 됩니다. 옛날엔 그걸 몰랐어요. 통기성이 좋아야 되죠. 통기성이 좋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냥 따뜻하게 입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껴입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솜을 엄청나게 집어 넣은 옷을 그때 응모복은 없었으니까 껴입었는데 그게 잘 드러난 영화가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독일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알프스의 그 북벽을 아이거 북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는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진짜 껴입고 올라가요. 추우니까. 그치. 근데 그러면 사람이 땀이 지금도 나잖아. 그렇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산에 갈 때 일단 고어텍스를 입든 아니면 그런 파카를 입든 이걸 입고 올라갑니다. 네. 덥죠? 땀 나죠?
그럼 이제 쉴 때 어떻게 하냐면 땀을 식혀야 되니까 벗고 벗어. 식혀요. 그럼 너무 추워 갑자기. 그렇죠. 땀이 날아가면서 우악 추워. 죽을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사실 잘 실패한 건데 원래는 등산할 때 땀이 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할 때 다시 자 이제 갈 거니까 입어야지 입고 가는. 원래는 올라갈 땐 땀이 안 나도록 벗고 가고 얇게 입고 가고 쉴 때 체온 떨어지니까 그걸 입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능성이 가장 중요한 등산에서 속옷이나 양말을 뭘 하냐면 네. 메리노 울을 써요. 비싸서 못 쓰지 울 양말을 써요. 그 울 중에서도 메리노가 앞에 붙으면 그쵸. 조금 더 고가잖아요. 고가고 네. 좀 더 이게 섬유의 그, 네. 그 질감도 좀 좋고 그쵸. 그거 속옷도 메리노 울을 쓰고 양말을 메리노 울을 쓰면 비싼데 말씀하신 것처럼 땀이 안 차고 따뜻하고 그러면 겨울용 아니야? 여름에도 메리노 울을 쓰면 그럼. 오히려 사타구니 땀이 안 차는.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그 어그부츠 같은 걸 신을 때 맨발로 신었어요. 왜냐면 통기성이 좋으니까 땀이 안 차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안 믿는 거야, 그거를. 그 정도로 통기성이 좋다. 맞습니다. 양모의 특징 중에 하나고 또 저는 이제 남성들이 쓰는 양모 중에서 모직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일단 고급스러운 차르르하고 흐르는 그 광택이 있어요. 그냥 비싸 보인다. 이런 모직은.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바깥쪽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뽀송뽀송 나 있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장 옷들의 옷감을 보면 다 모직이잖아요. 그쵸. 다 좀 비싸 보이는 그 광도 있고 또 하나는 동물성 섬유잖아요. 그러니까 구김이 일단 잘 안 가고 맞아요. 구겨져도 그냥 스프레이로 물만 뿌려놓고 걸어놓으면 구김이 싹 다 펴집니다. 맞아요. 면은 안 돼요. 면은 구겨지면 무조건 스팀 다리미를 다리미로 쓰면 해야 다리미로 돼. 눌러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모직은 기본적으로 물방울을 튕겨내요. 일단 기름 성분도 좀 있고 면직은 무조건 미친 듯이 수분을 마구 빨아들여요. 그리고 안 놔줘. 그래서 한번 축축하게 젖은 속옷은 잘 마르지도 절대 마르지 않죠. 근데 모직은 오히려 그래서 여름에도 가능한 것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튕겨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통기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직이 신비롭다. 전 되게 좋다. 저도 모직 좋아해요. 그래서 울을 무조건 가을, 겨울 추울 때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네. 오히려 봄, 여름에도 맞습니다. 얇게 해서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맞습니다. 섬유다. 바로 그 모직을 전 세계에 팔기 시작하면서 사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 원동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섬유였던 거고 또 하나는 좀 생존을 위한 거로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좀 패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패딩 하면 또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만큼 패딩 많이 입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롱 패딩, 뭐 숏 패딩, 뭐 미들 뭐 이래가지고 무슨 종류별로 있잖아. 사계절 중에 또 겨울이 이렇게 춥다 보니까 패딩을 진짜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패딩 맞아요. 다 입으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패딩은 그 안에 그 털이 깃털, 솜털이 몇 프로를 어떻게 들어갔냐, 무슨 털이 들어갔냐 맞아요. 이런 걸로 이제 가격대도 또 천차만별이고 맞습니다. 보온성도 달라지고 패딩이라고 하는 거가 뭘 해야 되는가를 좀 이게 이런 게 있어야 패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일단 보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솜을 넣어도 돼요. 옛날에 솜 잠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모를 넣게 되는데 깃털들을 혹은 솜털들을 집어넣게 돼서 다운 패딩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다운이 따뜻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 그 다운 때문에 주변에 이제 다운들이 공간을 차지하니까 공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 외로 신기하게도 공기는 굉장히 훌륭한 단열재거든요. 근데 공기가 오히려 이런 게 없이 그럼 튜브를 끼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공기를 그 채워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기를 채워놓게 되면 요 경우에는 자기가 순환을 합니다. 대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차가운 공기를 갖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솜털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공기는 채워놓되 공기가 대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너무 흥미롭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따뜻할 거면 북극곰이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털 바깥쪽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막아야 되잖아. 털은 구멍이 뽕뽕뽕 뚫렸잖아. 그러니까 그 털이 사이로 이렇게 나 다 있는데. 바람 다 들어오는데.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따뜻했는데 그 비슷한 것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옷들도 왜 따뜻하냐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북극곰이나 네. 분명히 이 겉에 비닐로 한 겹을 입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털과 털 사이에 공기가 못 들어와요. 공기층이 거기 갇혀 있어요. 물론 후 하고 불면 들어오겠지만 그게 아니라 움직이는 정도로면 만약 그 안에 맺혀져 있는 그 공기 덩어리도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바깥이랑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머물러 있는 머물러 거군요. 있는 거죠. 공기층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뽀글이. 뽀글이 그거 겨울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입는 뽀글뽀글 이렇게 해서 마치 양털처럼 생겼으나 실제로 양털은 아닌 것들도 맞죠, 있고. 네. 근데 그게 그
모양 자체가 패턴 자체가 약간 그걸 공기를 잡고 있는 거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뽀글이 코트를 그 옷을 입은 다음에 겉에다가 아주 얇은 뭐라도 입어서 정말 공기를 머금고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짧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패딩 안에 그 다운도 그런 비슷한 원리다. 맞습니다. 가둬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순환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냥 튜브처럼 공기가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얼기설기 솜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솜털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안에. 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만지면 푸슉 푸슉 베개처럼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구스 베개도 있고. 네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보니까 뭐 솜털 뭐 70%, 뭐 깃털 뭐 30%뭐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이 네. 다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솜털과 깃털의 차이는 뭐죠? 일단 깃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때 날아갈 때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딱 보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쵸. 깃털은 왜 있느냐? 왜 있어? 눌렀다가 다시 복원되게 하려고 복원력을 위해서 일부가 있어요. 깃털. 말하자면 프레임 같은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건가요? 근데 솜털은 진짜 모양을 보면 뽑아보셨잖아요. 네. 깃털 뽑다 보면 솜털 나오잖아요. 정말 솜사탕 솜사탕 그 같아. 구름처럼 그쵸.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솜 같은. 근데 그거를요, 지금 생각해보면 합성섬유 그걸 못 따라가요. 못 만들어요. 그 하나 쏙 뽑아보면 장난 아니게 하늘 하잖아요. 그거 하나를 지금도 인공적으로 못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건 누구다? 그 다운이라고 하는 솜털이고 솜털. 패더라고 하는 깃털은 그냥 막아주는. 목축했을 때 다시 늘어나게 해주는 수준인 건데 비율을 그래서 아까 뭐 7대3 말씀하셨는데 고급 제품은 이제 9대1 정도 되더라고요. 패더가 10%밖에 없고 90%는 솜털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일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그 공기를 많이 머금을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다운은요. 덕다운, 구스다운. 구스다운. 하지만 치킨다운이 없죠. 왜 닭털은 안 쳐주는 거죠? 너무 징그럽지만 닭털도 쓰려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닭털은 솜털이 없어요. 닭은 추운데 안 살아요. 생각해보면 맞네? 우리 거위. 닭 옛날에 막 잡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진짜 솜털이 없어. 솜털 없어요. 솜털이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가늘고 정말 야, 이게 어떻게 존재해 싶을 정도로 진짜 후 불면 확 날아갈 것 같은 민들레 꽃씨보다 훨씬 더 가느다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닭은 그게 없어요. 무겁기만 하고 축축 처져요. 차라리 그럴 거면 솜을 넣지. 이 추운 데 사는 애들은 진화 과정에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깃털만으로는 안 되니까 깃털은 그 날개 위에 있는 거고 그쵸. 이 가슴 아래쪽이나 이쪽에는 솜털들이 뽀송뽀송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운 데 사는 동물들의 깃털을 그러니까 솜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파카가 없었냐? 우리 때도 있었죠. 깔깔이도 있죠. 있었어. 있어요. 그런데 솜이 안에 많이 있었고. 솜이죠, 솜. 솜도 따뜻합니다. 무겁고 두 번째는 젖으면 끝장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다운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운을 집어넣어서 만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말 깃털을 솜털을 집어넣어서 만든 다운 재킷, 다운 파카, 다운 점퍼. 다운 점퍼의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몰라요. 바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몽클레어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조, 오리지널리티. 비싼 이유. 그렇죠. 다 그렇게. 몽클레어 있으시. 몽클레어가 좀 다른가요? 딴 거랑 어떤가요? 제가 여러 브랜드를 입어봤는데 몽클레어가 가장 얇으면서 따뜻해요. 가장 가벼우면서 바깥쪽에 따뜻해. 얇은 거는 이제 첨단 합성 섬유가 들어간 거죠. 아주 얇게 만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뭐 솜털, 깃털은 다른 브랜드랑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 비율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어차피 거기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제 그 소재 자체가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솜털, 깃털의 비율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다른 패딩에 비해서 얇으면서 가볍고 따뜻하다. 그래서 이제 몽클레어 제품이 대부분 그 더스트가 아주 그냥 휴대하기 편하게 엄청 그 옷을 똘똘똘똘 말아서 더스트백. 작은 베개처럼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나오죠. 근데 그 비싼 거를 똘똘똘 말아서 꾹꾹 구겨서 집어넣는 분들은 위너. 그래도 다 복원이 되거든요. 어차피 패딩이라서. 근데도 우리 이제 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가슴이 괜히 아파. 그럼요. 그거를 막 이렇게 어디에 넣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입고서 어디 가면 이렇게 잘 벗어나. 고기 냄새 뵐까봐 고깃집 갈 때는 절대 안 입어. 그래서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럴 거면 나는 그냥 일반 그냥 뭐 솜털 많이 들어간 다른 패딩 입으셔라.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요즘에 워낙에 뭐든지 모든 분야의 친환경, 에코 뭐 이런 게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 구스도 이제 동물 보호를 위해서 피나게 막 뽑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지 말자. 동물을 위해서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그 합성
뭔가 섬유 같은 비슷한 것들을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나오는 패딩들 보니까 그 안에 뭐 이거는 동물의 그게 아니고 털이 아니고 뭐 에코퍼다 뭐 약간 이런데 사실 그냥 에코만 붙이면 만능이야. 뭐 에코라고 하는데 사실 뭘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우모복은 달라요. 우모복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네. 하지만 무조건 어떤 것도 최고라고 하는 구스다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걸 못 만들었어요. 아무리 뭐 그 충전재 뭐 대체재를 만들었다고 해도 네, 무게 대비 첫 번째. 그런데 장점은 있습니다. 두 가지 장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젖어도 괜찮아요. 사실 우모복은 젖으면 완전히 없어지고 빨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물에 넣으면 처음에는 안 빨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겉에 있는 그 패브릭이 네. 너무너무 가늘기 때문에 얇고 정말 촘촘하니까 물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물이 일단 들어가면 확 하고 죽어서 공기층이 없어져 버리면 요 보온 기능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모복은 그래요. 그런데 합성 소재들은 젖어도 유지가 돼요. 보온이. 그거는 장점이에요. 네. 악천후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모복을 입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내 신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무거워져요. 원래 250g이면 되는 거를 내가 450g이 됐어. 히말라야 갈 거면 우모복 입어야죠. 내가 전문 뭐 산악인이다. 산악을 할 거라면. 근데 그냥 일상생활 살 때는 아니 안 그래도 이렇게 쇠질하고 잠깐 출퇴근하고. 할 거니까. 그럴 때는 친구들 만나러 잠깐 저기 나갈 거고 그 정도면은 그렇죠, 그렇죠. 사실 250g이나 뭐 450g이나 잠깐인데 그렇죠. 큰 그거는 없다. 그래서 가장 가늘게 만들고 보건력은 뛰어나게 하면서 여전히 보호는 될 수 있게 하는 소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결론은 아직까지는 우모복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 곡을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